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 선수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네요. 그죠? 드디어. 네, 김인경 선수가 오늘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LPGA 투어 숍나이트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로 또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렸고요.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개인 통산으로는 5승째를 거뒀습니다. 그랬군요. 이번 우승 상금이 22만 5천 달러 정도로 그러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 김시우 선수가 받았던 200만 달러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여자 대회도 좀 대회마다 또 상금이 각기 다른데요. 네. 또 이번에는 좀 2억 5천만 원으로 또 남자 대회와 비교하면 조금은 적은 액수입니다. 박성현 선수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막판 마지막 날 라운드는 좀 성적이 좋았네요. 그죠? 네, 사실 박상현 선수가 올 시즌에 LPGA 투어에서 좀 크게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또 초반에 부진하다가 뒤늦게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우승권에서는 또 근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우승한 선수의 김인경 선수 어떤 선수라고 봐야 됩니까? 네, 올해 29살이고요. 네. 2007년에 투어 데뷔 후에 3년 동안 3승을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2012년에 나비스코 챔피언십 18번 홀에서 30cm 퍼티를 놓치면서 또 우승을 놓치면서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는데요. 또 오늘 우승으로 또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냈습니다. 예. 이 정현 선수가 프랑스 오픈에서 상당히 좀 그거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우울했는데 김인규 선수가 이기는 바람에 조금은 가셨습니다, 이번에. 네, 정현 선수가 프랑스 오픈에서 일본의 니시코리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게 비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하루 수년이 돼서. 비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음날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아쉽게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습니다. 4세트까지 거의 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일본 선수는 그냥 라켓을 집어던져서 라켓이 구부러질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 그때 분위기만 이어갔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아쉽게 또 비가 좀 야속한 비가 됐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겠죠, 뭐. 네. 김인경 선수 기부에 앞장섰다고요? 네, 별명이 기부천사인데요. 또 2010년에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우승 상금 22만 달러 전액을 기부했고요. 또 2012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대회죠. 스페셜 올림픽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오초아 인비테이션에 올해 우승한 선수도 한국 선수죠?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김세영 선수가 5월달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올 시즌에 벌써 13개의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무려 7번이나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미국 쪽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LPGA가 한국 KLPGA인지 US LPGA인지 헷갈리겠어요.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어제 웨일스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또 이탈리아 유벤투스를 4대1로 꺾고 대회 2연패이자 12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호날두 선수가 2골을 몰아치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마드리드 감독이 우리나라에 월드컵 때 왔던 머리가 이렇게 없는 지단 감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단은 선수 시절에 프랑스 아트사커를 이끌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왔다가 또 부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탈락을 막지 못했는데요. 또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맡아서 또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또 감독으로도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 NBA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네,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또 오늘 2차전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132대 113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렸고요. 또 골든스테이트의 커리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7전 4승제죠? 네, 맞습니다. 7전 4승제고요. 3차전은 8일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끝! 칠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네, 오늘도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주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돼가는 입장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재벌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개혁, 네네. 국방 개혁,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교육 개혁이 나올 것 같고요. 되겠죠. 예. 국방 개혁이 지금 사드 문제로 네네. 사실 조금 그죠? 민감한 시점인데. 네네. 한번 짚어보죠. 뭐 정조대왕과 국방정책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먼저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좀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정조시대 그 국방개혁정책을 하려고 하는 상황하고 네. 현재 상황하고 전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위승호 정책실장이 3스타던데 네. 사드의 4기를 이렇게 한반도 배치에 네. 뭐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누락시킨 장본이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야, 그 장군이 네.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 군인인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결국은 이 위성호라고 하는 이분이 예. 사드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게 된 것은 예.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혹은 이제 전임 그 정권 시절에 어떤 군인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조 때 당시에 네. 이 군인들의 어떤 실제적인 주인은 네. 바로 정조가 아니라 예. 노론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노론 세력들의 어떤 명령을 받는 어떤 군사 지휘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예. 정조는 이를 이제 개혁을 하면서 예. 국왕 주도의 어떤 그 군대로 만들면서 네. 국가의 어떤 그 군대 체제를 개혁과 예. 민생 차원의 개혁을 이제 동시에 같이 추진하게 됐는데 네.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의 어떤 이제 보수 세력들과 연대했던 어떤 군대 문제를 갖다가 네.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평화롭고 그 강력한 군대 체제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에 좀 일단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임난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1592년에 임난을 겪으면서 그 전에 이제 김성일과 홍윤성, 황윤진 네, 두 분을 갖다가 이제 네. 통신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각각 보고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보고가 달랐음에 대해서 선조가 책망을 했습니까? 선조는 당시 제대로 된 책망을 하지는 않았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황윤길은 이제 당시 서인이었고 네. 자기가 봤던 정사 입장에서 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네. 보고를 했고 그리고 김성일은 이제 남인이었는데 네. 뭐 본인이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합니다. 네. 자기마저 똑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네.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네.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책망을 하지 않았죠. 선조가. 정조는 앞에서도 첫 시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그 왕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위약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신권이 너무나 강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경호할 수 있는 그런 경호대를 갖다 아주 서서히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서서히 만들어.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과정이요?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보호하는 군대가 중앙 5군영이라고 합니다. 예. 훈련도감, 금영,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예. 이 5개 부대를 이제 중앙 예. 5군영이라고 하는데 예. 훈련도감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예. 급하게 좀 만들어지는데 네. 나머지 4군영은 예. 인조 반정 때 그 사병들이에요. 예. 인조반정이 어떤 주역들의 사병들인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예. 반정을 하고 나서 권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사병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예. 이들을 이제 군대로 바꾸어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조한테 요구를 하죠. 예. 이 군대에 대한 모든 그 지휘권을
왕이 임명하지 마라. 우리가 임명하겠다. 아니 신하들이 군대 대장을 임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 병사였으니까. 그렇죠. 예. 인조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주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영조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조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왕이 통치를 하겠다. 그 군대를 갖다가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그 오군영을 갖다가 직속 자기가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도 오군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조를 갖다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네. 추진을 했고 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오군영의 총사령관 격이었던 네. 구선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조를 갖다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지속적으로 꾸미게 되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정조는 자기를 그 지키고자 하는 경호부대를 만듭니다. 네. 초반에 이제 만든 부대가 수기소라고 하는 부대인데 예. 이 수기소를 갖다가 이제 그 뒤에 장룡위라고 하는 부대로 확대하고 예. 장룡위가 이제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로 확대가 되면서 예. 정조가 이제 그 중앙 오군영과 맞설 수 있는 신위 세력인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되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방 체계를 놓고 보면 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사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네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국무장관 라인이라고 한 게 있었는데 네네. 이 에치슨 라인을 새롭게 한번 그어보는 네. 현대판에 맞게 네네. 과연 한국이 미국과 함께 계속 그 동맹관계, 군사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이 있느냐 네. 아니면 중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너희들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한국을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사드 배치가 있다 그러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왜 이걸 가지고 한국에다가 통보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왜 한국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놓으면 안 된다라고 국회 비준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한국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한미 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간의 입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예. 예.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의 관계, 네. 이제 이런 관계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우리 민족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단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계에서 혹은 사회학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반도의 그 중심 모순이 뭐냐. 네. 그 중심 모순을 갖다가 이제 분단 모순으로 네.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입장 속에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휴전을 했는데 휴전의 어떤 주체가 당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었거든요. 미국의 존 마이클 클라크 그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었단 말이죠. 네. 한국은 그 주체 세력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아직도 한반도의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시에 대비한 사드를 갖다가 두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시장이 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커졌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는 이념적인 네. 혹은 이제 뭐 그 사대적인 관계보다도 실용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지금 맛배기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뭐 경제학자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이제 휘청휘청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제 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제가 뭐 아주 망가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드라고 하는 것이 무기 체계이기도 하지만 정보 체계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내부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무기를 갖다가 한반도에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가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명나라 장수였던 모문용이 이제 명청 교체기에 당시 이제 명나라의 잔병들을 거느리고 그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광해군 때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가 어떤 4대 명분을 갖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모문용 군대에다가 조선 재정의 반 가까이를 투자해 가지고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네. 이들은 굉장히 막 엄청 뻥만 치고 실제로 뭐 명나라에 대한 그 후금 세력들 청나라에 대한 공격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후금이 자기들 목전 바로 뒷목에 있는 이 세력들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한테 이 모문용 군대를 지원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군대가 계속 지원을 하고 그걸 빌미로 청묘호란을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를 갖다 계속 인조가 명분적 입장에서 보호하다가 이 군대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완전히 그냥 뭐 망가져 버리거든요. 찍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모문용 사건, 가도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우 유사한데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이 한반도의 어떤 그 긴장 완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 사드를 갖다가 이렇게 철수시키는 것들이 역으로다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사드가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역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왜 도대체 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드가 없이도 남북 간의 어떤 빠른 그 교류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렇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무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제 뭐 사드의 배치의 찬반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간에 사실은 이제 논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인 판단을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견해시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역사적으로 인조 반정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광해군 이후에 인조 반정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임진왜란 그리고 영조 정조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과거 국방정책에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이제 그 정조시대 국방정책의 핵심은 군대 구조조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정조가 이제 왕이 됐는데 국가재정의 56%가 국방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죠. 그죠. 거기다가 장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조 표현에 의하면 쓸모없는 군대가 많아서 이 장군들의 월급을 주다가 국가재정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방부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별들이 440개가 넘더라고요. 깜짝 놀랄 442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예우해 주려면은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봤는데 예전에 그 김종대 의원이 썼던 위기의 장군들 그 책 보니까 미국 별보다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별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정조시대 때 이 4대 개혁 과제의 핵심이 바로 이 국방 개혁이었어요. 즉 이제 4대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 재산을 이렇게 불리겠다. 민산정책 그리고 인재육성정책 국방개혁 재용정책인데 크게 이야기하면 바로 경제활성화 정책이 핵심 교육 정책이 핵심 그리고 국방개혁 정책이 핵심이거든요. 이 세 가지 개혁 정책이 바로 정조시대 개혁 정책인데 그 개혁 정책의 국방개혁 정책의 크게 두 가지는 바로 군대 구조조정 그리고 또 하나가 강력한 정예병 육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거의 뭐 100만 가까운 군대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100만은 지금 지역에 있는 군인들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정예병들로 치게 되면 인구 1000만 군대 약 30만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 군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보다도 더 정해야 되는 조금 전에 장용영 말씀하셨는데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는 거의 대부분이 무과를 급제해서 통과된 전문 그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 나머지 군대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된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금 62만 명인데 이 군대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0만 군대보다도 더 축소한 정예병으로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국방개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군대도 이제 많은 부대들 갖다
폐합하고 예. 장군 숫자도 줄이면서 그래서 어떤 국방비 자체를 갖다가 인건비보다는 무기 개발비. 예. 정조 때 이제 화약 무기 개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신무기를 개발해야만이 예. 외세와 싸워서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예. 인건비를 줄이고 그것을 갖다 무기 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그 속에서 정형화된 장기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조시대 국방개혁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조의 개혁 방안 안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뭐랄까 신무기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국방개혁에 관한 책 연구소 보고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무예도보통지 뭐 병합지나 예. 뭐 병합동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군포제도라든지 새로운 대동법과 변형된 형태의 네. 조세제도를 만들어내면서 또 화폐제도까지 엮어내는 예. 경제를 좀 더 살리면서 거기서 활성화된 경제를 통해서 세금 징수가 좀 더 용이하게 하고 국민들의 주름살도 펴주는 여러 가지 공동 정책을 썼습니다만 정조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근대화에 뒤처져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만큼은 한번 통렬하게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네.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리빌딩 코리아의 코너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정조 교양대학의 김준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4979번님, 부천 택시기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15년 전과 별반 차이 없는 봉급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7040번님, 최저임금은 마지노선으로 그 이하 주지 말라는 규칙을 악용해서 버스기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정해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니까요. 저는 쉬고 수요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